네, 지금부터 2부 일정인 토론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위해 자리해 주신 좌장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 일정 진행과 저장을 맡아주실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도원 선임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김한기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박훈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홍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이십니다. 네,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요약 설명을 참 잘 들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인력 양성 업무를 보면서 오늘 가장 좋은 자리를 본 것 같아요. 이 도입을 배경한 취지가 우리 충청북도가 6대 신성장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과연 이 업종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디까지 수준이 와 있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충북경제 4% 5%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은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충북이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동안 일자리 지향형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를 살펴보니까 10년간 6,665개의 기업이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80조 원 이상이 투자 유치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3만 7,500명의 정도가 충청북도 고용도약에 나오는 취업수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목표 공시회를 통해서 양적인 증가에서 질적으로 증가하는 수치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됐다면은 과연 23만 5천 약 700명 정도의 인력이 서포팅이 됐는데 정말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력이 산업별 직종별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 경제통상국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를 현행화 시켜보려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현행화라는 거는 기업이 캐드 프로그램 5.0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3.0을 가르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특히 네페스는 현장에서 본부장과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뽑아줄래 해도 그거에 맞는 레벨이 딸려서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투자에 지금 계산에 8,300억에 한 1,700명 인력을 창출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거점을 충북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었어요. 레벨이 8점인데 충북이 4, 5점 딸린다.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진짜 경북, 뭐 전남 아랫지방 구미 이쪽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속이 터져갖고 그러면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 충북도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 중점에 있어서 내 계획을 세울 테니까는 인력을 채용해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큐셀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또 제가 전화한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한 3,900명, 4,000명이 졸업을 해요. 특성화고등학교 26개가. 그 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인력으로 사업 현행화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배경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우리 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2천만 원을 시작했지만 내년도에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18억에다가 도비 4억 5천만 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상당히 느끼고 그 요약본 너무 잘 돼서 제가 이제 보고서 메모를 했어요. 이번에 그 요약본을 공유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료가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저희 충청북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년센터 좋고 특히 교육청도 좋고 여성일 일하기 본부 거기도 좋고 산업인력공단 등등 해서 이 네트워크가 돼서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제공을 해주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GRDP 65조 8천억이라 뭐 70조 이상 되는데 큰 중간적인 그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에서 이 본 자료 조사 의뢰를 한 배경을 설명을 잘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박훈 장학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장학사 박훈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되고 자본이 유치되면서 그 고용률, 그러니까 그 고용률이 이제 창출이 돼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도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충북 직업계고의 현황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특성화고 23교, 마이스터고 3교 해서 총 26교의 직업계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계열이 12교, 공업계열이 9교, 그 다음에 농업계열이 4개 교로 상업계열 직업계고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으로는 취업 기능 강화 사업, 현장 실습 운영 지원 등 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취업을 장려하고자 현장 실습비를 1인당 60만원, 월 60만원 지원하고 6개월 취업 유지 시 4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하여 학교마다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당 1, 2명의 취업 지원관을 무기직으로 배치하여 안정적인 취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직업계고 현황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통계 자료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특성별 채용 계획에서 보면 직업계고 채용 비율이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단순 종사자, 식품 가공 기능원, 조작원 등 단순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1,50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에 의한 고용 창출에 대한 수치로 전체 채용 계획은 채용 계획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직업계고 학생들로 다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 직업계고에서 한 해 4,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인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인 1,000명 정도만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명 정도는 취업을 원해도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과 채용을 원하지만 채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기업체 발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 짬짬이 발로 뛰면서 업체를 일일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산업 현장은 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어요.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원하고 또 기업은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또한 산업체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업에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고민과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자체도 그런 고민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 수치만이 아닌 학생과 기업이 원하는 부분의 접점을 찾는 조사와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기업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고 이제 자본이 유치해서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업계고도 산업 현장 변화에 따라서 학과 개편을 통한 재구화 구조화 등으로 인력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기업과 투자 유치와의 연관성을 갖고 방향성을 갖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과 개편이 추진이 되면 사실은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한 학과 개편이라는 게 산업체도 따라갈 수 있지만 학생들이 또 와야 하는 문제라 사실 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와도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산업체 수요의 방향성에 정확하게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이 배출돼도 5년 이상 지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인력에 대한 충원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을 요구하는 필요한 직무는 사실은 기초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직종이다 보니까 바이오나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바이오 쪽보다는 기계전기 쪽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 학과 개편,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에 따른 학과 개편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명 가까이는 취업을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을 직업계획으로 공급하는데 그런 구조 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미스매칭 문제인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 나오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인력의 어떤 변화에 산업구조에 따라서 인력의 변화가 수반되게 될 텐데 이걸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장년 일자리 센터 이용래 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경영자 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이용래 센터장입니다. 먼저 투자일지 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 보고회의 내용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 3년간 투자일지 채용 인원에 대한 2112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 단손 종사자에 대한 인원에 대한 한 20% 가까이 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중장년 채용 인원에 대한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중부권 진천 음성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일치 기업이 몰릴 거라고 예상됐던 기업들에서 749명의 어떤 채용 계획 중에 제주 단순 종사자 채용 계획이 673명으로 이제 89.9%, 90% 가까이 차지하는 거는 지역의 우수 인력 및 경력을 갖춘 중장년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쩌면 좀 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남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아쉽게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중장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 소재 사업체 근로자의 40세 이상 근로자의 규모를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약 38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55세에서 59세까지의 프로테지가 17%에 이르고 50세에서 54세, 그 다음에 45세, 49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40%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해서 전체 45세 이후의 연령들이 57%로 21만 9천 명이 이제 차곡차곡 연차별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하에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퇴직 예정 임금 근로자는 2019년도 기준 약 7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 직종별로의 어떤 단순 종사자가 30% 된 가장 많이 좀 차지하지만, 이 이외의 관리자라든지 또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통계청 201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바탕하에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무 연수는 6.7년이고
뭐 이 자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짧았던 부분이지만 여기이면서 실질적으로 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을 때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 연령 남성이 57.4세, 여성은 40.9세 정도에서 은퇴를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연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컴 크레바스 기간 자체가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보통 14년에서 15년 가까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소득이 없는 이런 기간을 맞이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중장년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정부는 2020년 5월 1일자로 쯤에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전직 지원 의무화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50세 이상 또는 정년 및 희망퇴직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앞서 발표된 데이터의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충북 내 경력직 인력 채용에 대한 비율이 지금 이제 4월과 5월, 6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충북 내에서 경력직 인력 채용을 26에서 27% 정도밖에 지금 기업이 못하거나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히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을 좀 보게 되면 여타 그들 나름대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아니면 비영리 기관의 형태 부분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풀어가고 있듯이 지자체 또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에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재원의 어떤 충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신중년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출 FTA 자문단 육성을 통한 수출 기업 자문단에 대한 육성을 통한 중장년들에 대한 특히 그 신중년이라고 일컬어지는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력 케어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좀 자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쭉 그리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대를 차지합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충청북도도 거의 동일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뭐 이런 부분 하에서의 어떤 사업이 기업에서 조금 더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농림업 숙련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부분들이 사실은 50대이기보다는 65세 이상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때 50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접하는 64세까지의 인력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 신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 지역 또는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수없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자리라든지 커리어 전환을 통한 어떤 취업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 창직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듯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도 다양하게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고용 인력 수요 조사, 특히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협약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지역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신규 구인 인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 특히 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중장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기관과 관심 있는 재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패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쪽을 보면은 경력직에 대한 어떤 채용 추이가 나오는데, 지금 비율은 낮지만은 추이를 볼 때 증가하는 쪽으로, 증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 좀 심도 있게 한번 부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린 관장님이신 김경임 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입니다. 우선 고용인력 수요 조사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 지역의 여성의 일자리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과 저희 센터에 오셔서 구직 신청하시고 저희가 취업 알선한 그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청북도의 고용 동향은 취업률과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여성 취업자도 전년 동기 대비 2.5%의 취업률이 상승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률은 상승하였지만 여성 취업자들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단순 생산지 관련된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반면에 대면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강사나 서비스 직종의 취업률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받는 충격이 더 크다고 나와 있으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 근로자, 소형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저학력 여성, 특히 임시직 여성들의 피해가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취업자서의 퍼센트를 보면 20대 후반이 71%로 가장 취업 고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초반이 68%의 취업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부터는 결혼,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 그 고용률이 떨어지는 아직도 M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발표하신 자료가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퍼센트나 숫자를 보시고 제가 요 자료를 보고 저희 센터의 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는 그 구인하는 요건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퍼센트 대비해서는 많이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2020년 9월 18일 기준으로 구인 구직 취업자 현황을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금 9월 18일 현재 구직자는 저희 센터 등록하신 분들이 1,9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령이 40세에서 59세까지가 570명, 614명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직자의 학력은 고졸이 930명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직종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경력 단절 여성이 단순 종사, 생산 단순직에 많은 이제 수요를 요하는 것들을 보였는데 저희 쪽에서도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조 생산 쪽에 거의 500명 정도가 희망하시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퍼센트로 보면 사무회계 관리에 관련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요즘에 이제 고령에 관련된 복지가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명 정도의 구직 인원에서 취업한 인원은 지금 767분 정도가 취업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연령으로 보면 50에서 59세가 250분, 40에서 49세가 239명으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은 아까 이제 고졸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767명 중에 고졸 취업자가 390명 정도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제조 생산 관련해서 240분 정도가 제조 생산 단순직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사무회계 관련된 분들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좀 올해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강사나 파견 직종에서는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에서 이제 2월, 3월 정도에 많은 구인을 하셔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2, 3월에 주야간 통합해서 80여 명의 구인을 요청하셨고 그 중에 30명 정도가 취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수요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은 회계나 총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정보화 과정에 대한 교육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단순 종사자나 기능원의 구인을 많이 이제 수요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식품 가공 쪽이 이제 퍼센트가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쪽에 오시는 구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직종 1순위가 식품 가공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구인은 많이 있지만 이분들을 연결하고 취업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려움으로 이 이제 자료 대비 저희가 실제적으로 취업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단순 생산 노무직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인하시는 분도 그렇고 구직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은 취업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취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게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센터에서는 많이 어렵고 뭐 한 2월 달에 이제 취업 알선 받으셔서 하신 분이 6월 정도 되면은 퇴사하셔가지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 방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는 취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재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이제 구인 기업이나 에서 같이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취업 지원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기업에 적응해서 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수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 쪽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여성들을 관점에 두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런 정책이나 많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좀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택을 좀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그것들을 약간 시스템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약간 소규모의 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뭐 비대면에 관련된 거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뭐 경력단절 여성 부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요. 네. 아마도 오늘 여기 패널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어떤 대상별, 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조사 결과 자료가 보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이 좀 참여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뭐 개인 수요자가 좀 참여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뭐 개인 수요조사는 저희 충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따로 구직 성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 기관별로 대상별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한 활용 제고 방안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 과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다시 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훈련조사 나온 게 보면요, 청주,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순서를 나왔어요. 제일 많은 게 청주가 57%, 북부 26%, 중부가 13%, 남부는 3%. 그래서 이 정도의 교육훈련 기업이 필요한 훈련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역시 청주권의 절반 이상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도, 이 조사를 할 때는 집중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의 인력이
청주 인력이 진천성보다는 부인부지 대회에서 더 낮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인력을 진천음성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런 고용 안전 추진단 패키지에서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역시 지금 그 북부권, 진천음성이 중부권으로 들어간 지역이 뭐겠어요? 중부권으로 들어간 지 이게 수요조사 지역이 중부권이죠? 네. 예, 그럼 13%인데 여기에서 볼 적에 그 성주권에 거의 뭐 50, 10%면 절반 이상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 청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년 특성화고별 경력 단절 별로다가 이렇게 표본화가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밝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은 좀 더 충북부에서 인력 양성 시책이나 이로 인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인력 양성에 돈을 더 투입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인력이 기업에 취직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적정한 시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제조 단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제조 단순 인력은 사실 여기에서 교육 대상이요. 교육을 안 받고도 그냥 셀프로 다 워크넷에 찾아서 연봉 우리도에서 연봉 3,500만 원이 다른 근로가 자기 셀프로다가 알아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수요조사에서 아까 경력직이 27%밖에 본회 기업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인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찾다가 이게 세부적인 자료를 못 찾겠어요. 지금 아까 요약본에는 잘 돼 있던데. 그래서 지금 현황 위주로다가 여기는 나와 있고 팩트. 그게 17쪽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17쪽 지역별 채용대인데 이거는 아니 저기 발표 자료에 17쪽. 예, 자료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경력직이 27%밖에 안 되고 회사에서는 중견 기업 이상은 경력직을 필요로 하고 그죠? 중견 기업 이상은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기도 힘들고 다른 선노무가 어느 통계 보면 뭐 63%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보통 대략 60%, 65%. 그럼 그분들은 제외.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 조사 의미가 여기 하나의 그 어떤 활용도의 통계에 같이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데는 자기 셀프란 말이죠. 그러면 35%를 갖고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런 취지가 여기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이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는데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지만 우리 도가 그런 거를 우리 이렇게 신성장에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아마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5%를 갖고 청주 지역이 57%가 있다면은 네? 여기에 디테일하게 여기서 중장년 기계 장비 설치, 특성화하고 환경 관련 장치 투자, 또 경력 단절 여성 대선별로 이거를 하나도 안 켜놓고 이거를 켜놓고 마이크를 그래서 경력 단절 회계 격리 사무원 뭐 41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청주 지역에 집중화되는 사항을 이렇게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자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교육청 청주 지역의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 때문에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57%를 점유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다가 좀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해결돼요. 네. 한간관계로 전 항목을 한간관계로 한번 하면은 그럼 소트 정리가 돼서 지금 디베이트가 출력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돼. 그래놔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새로운 시책을 의회 가서 승인을 받고 그 지사님 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을 도비 100%로다가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통계로다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한 조사기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조사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조사 대상 기업이 한 200개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 설문 데이터가 모두 픽스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센터와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 이런 쪽으로 로우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개사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별, 산업별, 그리고 어떤 인원수라던가 그리고 특성별, 중장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청년들, 특성하고 청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듯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점은 말 그대로 투자 유치 협약 기업입니다. 투자 유치 협약 기업은 그렇게 또 소기업들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중된 데이터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반화를 해서 우리 충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확장을 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확장 이전을 하거나 뭔가 이제 성과가 좋게 나서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는 로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아까도 이제 제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관광 스포츠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 스포츠 산업에 그쪽에 기계 설비, 장치 조작원, 이게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쏘골프, 볼빅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베넷 이 부분도 분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도장, 도금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그 인력들이 비중은 높지만 사실상 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채용 수요가 있는 게 위생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OEM 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유통을 생산하겠다, 이런 표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채용 수요가 뭐 도장이나 도금 이런 쪽으로도, 표면 처리 쪽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했다, 이런 걸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로우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보시면서 뜯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채용시키는데 그리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거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도에 계신 우리 김한규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대부분 다 그 청주권으로 몰려있는데 중장년 부분들은 뭐 북부권이든 중부권이든 교육훈련 수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주권에 그 관광 스포츠 산업 기계 장비 설치 정비원으로 이제 578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그 교육훈련 수요 그 요구조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두 개 기업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한두 개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좀 전에 지금 뭐 이제 볼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상 이제 환경산업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실 고무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교육훈련 수요가 있다는 거, 이런 인력에 대한 채용도 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교육훈련 수요가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추정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저희가 표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 산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기수요조사 가중치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표본으로 조사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덧붙여서 우리
그 충북 지역 자체 모집단으로 봤을 때 기후, 환경, 관광, 스포츠 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곱해진 거고 거기에 이제 정기 수요조사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사실상 200개사에 대한 게 아니라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걸 한번 산출을 해보자. 이 200개 기업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아까 요약표에서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트릭스인데 여기 뭐 여기 해주셔도 좋고 아마 각자 대상별로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성화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캡코, NCS 이런 식으로 표를 따로 작성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아마 효과성이 좀 커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는 텍스트는 같은 건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조사기관에다 하나 좀 더 부탁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 신층조 면접조사 회사들도 다 여기 샘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죠. 네. 그러면 거기에 개수가 몇 개나 남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좀 패턴화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제 대상별로 뭐 해주시면 좋고 하고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상관관계를 하나 뽑아주시면 그 논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상상할 수 있으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뭐 하신 말씀 중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다든가 또 여기서 공동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